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10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태풍이 이제 한반도에 상륙을 한 거죠. 이제 북쪽을 중심으로 해서 내륙 지방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서울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바람은 불지 않고요. 약간 살짝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좀 경로나 그 강도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지도를 보면은 내륙 지방으로 들어오면서 좀 약화된다라고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태풍 피해 없도록 우리가 만발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밤사이 있었던 뉴욕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 확인을 해보고 과연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는지, 뭐가 문제였는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마감 브리핑은 잠시 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IS 이지환 대표와 함께 또 목요일 시간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비 오는 날이지만 좋은 아침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더 활기찬 아침이 될까요? 네, 시장이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전달해 드려야 좀 부스부스 비가 내리고 또 이럴 때 이제 저도 느끼는데 어리신 분들 또 제 나이 또래 분들부터 느끼실 거예요. 몸이 막 쑤시고 아프고 막 결리고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밖에 날씨가 어떤지는 몸의 찌뿌둥함으로 느낄 수 있죠. 저는 또 요즘 또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근육 운동.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죠. 어제는 이제 등 운동을 되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 팔이 요 뒤쪽으로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더 찌뿌둥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도운도 운동하는데 나도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면 오늘부터 운동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뉴욕 증시의 흐름은 부진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났고요. 이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1%대 하락, 다우 지수는 초반에는 좀 상승으로 돌아서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도 했으나 아쉽게도 약세권 마감하면서 0.54% 하락, 그리고 S&P 500도 0.7%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도 마찬가지로 0.8% 하락했는데 장 막판에도 낙폭을 줄여가는 움직임들이 막 보였지만 후반장에 이렇게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들이 아쉽게도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3대 지수가 이렇게 좀 약세를 보였던 건 일단은 내일 발표가 예정돼 있는 물가지표 CPI 발표를 앞둔 경계 심리도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의 중국 관련한 미국에서의 투자 제재 소식도 악재에 좀 노출이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단은 CPI 내용부터 잠깐 제가 지난 월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상치를 말씀드리자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3% 오를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달 기록했었던 3.0보다는 조금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기간 대비해서 4.8% 올라서 직전 달과 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예상보다 만약에 더 낮아진다면 당연히 좋겠지만 예상치 3.3%나 4.8%보다 약간 높은 수치가 기록이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시장 심리를 더 좀 냉각시키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로 현재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연준 내에서는 여전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아니다 이 정도에서 좀 지금 연준의 정책들이 잘 시장에 가동이 되는지 지켜보자. 그러니까 동결 쪽 이야기도 계속 엎치락뒤치락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요. 더하기 바이든 행정부가 결국에는 이제 서명을 했죠. 대중 제재가 지속되는 점도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사모펀드와 또 벤처캐피탈 등 미국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그리고 인공지능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습니다. 해당 분야에서 중국의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고요. 투자 금지를 포함한 결정권은 미국 재무장관이 갖게 됩니다.
굉장한 좀 수위가 높은 제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치들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에 이어서 중국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것으로 보이면서 당연히 중국에서는 거센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죠. 또 지난 한 봄쯤 늦봄이나 초여름쯤에 계속 미국과 중국의 좀 온기가 흐르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전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금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악화될 위험이 놓여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우려 속에서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맵을 보도록 할까요? 반도체 관련주들 특히나 엔비디아의 주가가 4.72% 굉장히 많이 하락했죠. 주가는 425달러 선까지 밀려났고요. AMD의 주가도 2%대, 인텔 2%, 온세미컨덕터, 브로드컴의 주가가 모두 하락한 가운데 유일하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경우에만 0.3% 소폭 강세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큰 종목들이 좀 일제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비롯한 반도체 쪽에서는 모두 빨간불 비상등이 켜졌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등의 종목들도 함께 쉬어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 애플도 0.9%로 전날 상승을 다시금 돌려내는 흐름 보였고요. 구글의 주가도 1%, 메타는 2%, 아마존의 주가는 1.4%, 그리고 이 가운데 전기차 기업 테슬라의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3%대 하락, 242달러 선까지 밀려나는 모습이었고요. 포드와 GM도 함께 하락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인민소비재나 기술주 그리고 중간에 있는 통신주 관련해서는 하락했고요. 국제유가가 연중 최고치까지 치솟자 에너지주들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국제유가가 밤사이에도 1.5% 올랐고요. 84달러 선, 배럴당 84달러 선을 넘어서자 지금 관련한 종목 엑스모빌 1.7%, 코노코필립스도 0.7%, 그리고 쉐브론과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소폭 강세 움직임 보였고 에너지 지금 맵을 다시 한번 보자면 섹터 내의 종목들은 모두 초록불을 켠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강한 상승을 보였었던 헬스케어 섹터는 혼조를 보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좀 버텨내는 모습이었죠. 일랄릴리의 주가는 0.89%, 어제의 급등 그리고 오늘도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에브비의 주가도 0.7%, 파이자도 소폭이지만 상승을 이어간 가운데 머크나 암잔의 주가는 소폭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자, 이 가운데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디즈니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가운데 넷플릭스의 주가는 장중 2%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디즈니도 장중에는 0.7% 하락을 했는데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2% 넘는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적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매출과 EPS, 주당 순이익은 모두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뜯어보면은 사실 여전히 부진하기는 하죠. 실적 매출은 223억 달러, 영업이익은 35억 달러 기록했고요. 순손실은 4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해서 전분기의 순손실이 10억 달러였는데 절반 이상을 줄여내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좀 손실이 기록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매출 같은 경우에는 223억 달러가 시장이 예상했었던 것보다 한 4% 가까이 증가를 한 거였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웠던 건 구독자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1억 4,610만 명을 기록했는데 지난 분기 대비 7% 넘는 구독자 감소가 나타났고요. 이 영향은 인도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디즈니 플러스 핫스타가 인도 크리켓 리그라는 중계권을 좀 상실하면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풀이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즈니가 결국에는 구독자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서인지 구독료를 인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즈니도 그렇고 넷플릭스도 그렇고 걔도 계속 구독료를 좀 인상을 하고 있죠. 10월부터 디즈니 플러스와 훌루 구독료를 각각 20%를 인상해서 광고 없는 요금제 기준으로 디즈니 플러스는 14달러, 훌루는 18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또 내용들을 보면은
미디어 엔터테인먼트가 좀 부진했지만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관광객들이 다시금 늘어나며 테마파크 부문의 성장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요. 테마파크 부분이 83억 달러 기록하면서 매출이 13% 증가, 영업이익은 11%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애프터마켓에서는 계속해서 2% 넘는 2.4% 디즈니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또 개발적인 종목 몇 가지 소개해 드리자면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파산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회사의 존속 가능성에 의구심이 제기된다라고 하면서 이 파산 가능성 시장에 전달되며 주가는 무려 40% 가까운 좀 급락세가 보였고요. 게임 회사 로블록스는 2분기 예약 규모가 예상치 기대를 좀 하회하면서 주가가 20% 넘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실적 발표 기록한 나타낸 카바나 전망치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5% 이상 하락했고요. 리프트 어제 실적 발표했는데 예상을 상회한 주당 순이익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인하하겠다라는 계획 발표 때문에 10% 이상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전기차 기업 리비안도 어제 실적 발표 내용 전달해 드렸죠.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10% 이상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스포츠 베팅 업체 팬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디즈니의 자회사인 미국의 최대 스포츠 전문 채널 ESPN과 손을 잡고 스포츠 베팅 사이트를 만들 것이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는 9%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디스의 은행 기업에 대한 신용 강등 여파도 어제 일부 은행주에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일부 또 중소형 은행들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혼조를 보였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좌측은 빨간색, 좀 우측은 초록불이 들어온 현재 미국 시장의 움직임에서 우리는 과연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야 할지, 또 이 가운데 불안감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할 그런 구간인지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ISN 이지원 대표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6시 이제 44분 막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ISN 이지원 대표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밤사이에 시장이 좀 밀렸어요. 근데 그 밀린 것도 반도체, 엔비디아, 테슬라,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좀 밀려나서 너무 좀 과하게 밀리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제 이제 미국이 또 투자 제한 조치가 또 나왔죠. 반도체, 양자 컴퓨터, AI. 어쨌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투심을 좀 자극을 했고 위축을 좀 시켰고, 안 그래도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그 지금 조정장을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볼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자체가 모멘텀을 가지고 뭐 5배, 10배 오르는 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펀더멘탈에서 모멘텀이 붙어서 올라갔던 부분은 지금 조정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과정이다. 그리고 왜 이 조정이 지금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해서 오늘 안 그래도 좀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골디락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골디락스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원래 이제 나왔던 용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전래 동화에서 엄마곰, 아빠곰, 애기곰, 그리고 우리 골디락스라는 이 금발의 진짜? 소녀가 과연 이제 어떤 죽을 먹고 어떤 침대에서 잘 거냐라고 봤을 때 뜨거운 죽이나 차가운 죽보다는 미지근한 죽을 선택을 했죠. 그래서 이 미지근한 죽이 경제 용어로는 이제 골디락스라는 그 하나의 용어를 탄생을 시켰는데, 골디락스는 뭔가 상황이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악재도 적당히 없고 호재도 적당히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 적당히 뜨뜻미지근한 상태는 이제 골디락스로 왔는데, 사실 이 골디락스로 가려고 우리가 많은 예측을 하고 기대감을 가졌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부분은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심하지 않다라는 이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많이 맞췄죠. 그래서 미지근한 주기 골디락스로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거는 경기 침체가 마일드 리세션 혹은 최근에 이제 또 대두가 되고 있는 노랜딩 이런 부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차가운 죽이 좀 데워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건 이제 거꾸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미지근한 죽 상태인 골디락스로 가려면 사실 뜨거운 죽이
조금 식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은 제가 봤을 때 이 뜨거운 죽이 식혀지는 과정에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리가 이제 뜨거운 죽을 주가 증시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빅테크 기업, 상반기 동안 굉장히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은 조금 식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거시적인 관점에서 조금 이해가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뜨거운 죽을 식히는 과정에 어떻게 보면 조정이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과 S&P 500이 단기 고점을 찍고 2주간 조정을 받고 있죠. 2주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이걸 일종의 이제 실현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저는 여기서 뭐 경기가 완전히 후퇴해서 추세가 전환된다라기보다는 뜨거운 죽을 식히는 과정인데, 이걸 이제 불을 지핀 거는 어쨌든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이 나오면서 어쨌든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이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일 때 액티브 자금들이 차익 실현 기회로 삼는 거는 헤지 펀드들 같은 단기 펀드들은 당연한 수순이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에 의해서 패시브 자금들이 움직이고, 여기에 따라서 일부 단기 헤지 펀드들이 차익 물량을 내놓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견뎌야 되는 그 구조적인 상황입니다. 여기에 FMC가 한번 쉬었다가 재차 금리 인상을 했던 부분도 어쨌든 기술주들은 좀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 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예상하지 못했던 고가 신용 등급 강등이 나왔고, 여기 이제 무디스가 은행 신용등급 강등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은 그 IT 섹터 종목들이 조정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뭐 아주 크게 추세가 하락으로 전환된다라기보다는 뜨거운 죽을 어떻게 보면 좀 식히는 과정이 있고, 다만 이제 이 과정이 너무 급박스럽게 나왔다는 것은 투자자들을 좀 당황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도 특별이라는 게 붙었지만 사실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일시불에 나왔던 거고, 최근에 이제 피치나 무디스의 신용등급 강등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신용등급 강등은 절차가 있거든요. 사전 예고 제도라든지 예를 들어서 강등 예고 제도라든지 뭐 이런 사전 절차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이제 조금 기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당황스럽긴 하지만 이걸 너무 크게 추세 전환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다우 지수와 나스닥 지수를 보면 다우 지수가 훨씬 더 양호하죠. 조정의 강도도 적고 상승폭도 좀 더 좋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대부분 경기 관련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경기 관련되어 있는 쪽은 이제 다시 이제 데우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가열로 갔던 뜨거운 죽은 식히는 과정이라면 이 차가운 죽은 데우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뭐 고용 지표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에 기인해서 파월에 이제 자신감을 얻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분기 실적이 사실 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가 23일 날 엔비디아만 나오면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 굉장히 이제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미국이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실적을 반영하지 않는 증시가 최근 내 중에서 굉장히 드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실적과 무관하게 증시의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경기 지표가 나왔다는 거는 어쨌든 전반적으로 차가운 중은 좀 데우는 과정에 있고, 뜨거운 중은 식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조정을 받는 실현의 과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 이제 지금 우리가 과연 골디락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냐라는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여전히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우리가 고용 지표와 경기 지표의 변화를 좀 봐야 되는데,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약간 노이즈가 있었죠.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조금 높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요거를 우리가 조금 자세히 보면 네.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이 지금은 조금씩 둔화되는 부분이 노이즈가 나왔지만, 이 노이즈 자체가 다시 뭐 추세를 전환시킬 만한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주당 근무 시간은 계속해서 줄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용 지표가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평균 임금률이 상승하거나 혹은 고용 시간이 늘어나서 결국은 이 노동자들이 쓸 수 있는 돈의 여유가 늘어나면 인플레이션을 압박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평균 임금 상승률을 명목 소득으로 좀 보면 내용이 좀 달라집니다. 소득. 요 그래프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요거는 명목 총임금 전월 대비 주간 단위로 전월 대비 상승률을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월간 상승률이 7월달에 0.24%,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은 약간 노이즈가 나왔지만 요 명목 총임금을 보면 여전히 이제 둔화가 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걸 전체 임금으로 본다면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압박할 만한 수준으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 실업률이 상당히 낮게 나왔는데, 이 실업률에서는 전문 서비스업 일자리가 지금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라서, 요게 뭐 고용을 완전히 변동성을 야기할 만큼 커져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좀 보이는 요인입니다. 네.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요 그래프인데요. 최근에 우리가 고용 지표가 서비스 관련된 부분이 리오프닝 이후에 계속해서 가열권으로 가고 이게 인플레이션 압박할 우려가 높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일반적으로 되어져 오는데 최근에 이제 평균 임금 상승률이 노이즈가 조금 나왔는데 그 과정을 좀 보면 지난번보다 조금 더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조금 벌어진 걸 보여드렸는데 실제 우리가 우려하는 서비스 쪽에서의 평균 임금 상승률은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재화 생산 쪽의 평균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려했던 서비스 쪽의 인플레이션 압박은 높지 않다라는 거고 반면에 생산 재화 쪽에서는 오히려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재화 생산 쪽에서의 제조업 쪽에서 평균 임금률이 상승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압박하는 요인보다는 오히려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쪽으로 해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면 네. 지금은 어쨌든 골디락스 부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을 노래하는 음유신 이지연 대표의 골디락스로 가는 과정이라는 노래를 제가 말이 랩으로 좀 빨랐죠. 들어봤습니다. 조금 빠른 좀 많이 조금 빨라서. 빠르시다고요? 이게 제가 그 자료를 정리하다가 네. 조금 전달해드릴 내용이 많다라고 많다. 생각되는 그럼 주에는 마음의 압박이 예, 있으시죠? 저희 시간 많습니다. 그때는 속도 좀 많이 빨라져요. 예, 오늘 시간 많습니다. 그래서 예.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네. 제가 말이 빨라질 때는 그 주에 내용이 좀 중요한 많다. 편인 중요하다. 경우가, 편인 경우가 좀 많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좀 중요해서 보시면. 제가 옆에서 계속 지금 그 있잖아요. 피아노의 똑딱이처럼 계속 천천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골디락스로 가는 실현의 과정인데 우리가 이거 버텨내고 불안해하지 말고 잘 좀 이렇게 타이밍을 본다라는 건 좀 그렇고 그동안 못 샀던 종목 혹은 내가 관심을 가졌는데 이거 너무 가파르게 올랐다 싶은 종목들의 조정이 나타나면 이거 나한테 기회구나. 그 그렇죠. 실현 속에 피어나는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도 일맥상통한데 이 조정이 과연 안전자산으로 넘어가야 될 만큼 심각한가? 네. 안전자산으로 넘어갈 정도가 아니라면 결국 조정은 조정으로 끝이 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실적 시즌 이제 거의 막바지죠. 90% 이상의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실적 시즌 뭐 예상치를 상회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워낙에 이제 이 시장의 반응이 지금 미적지근한 게 기대치가 낮았는데 이걸 상회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좀 해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특이한 부분이 우리 증시도 마찬가지고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미국 증시가 보통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 최소한 그 실적과 혹은 그 뒤에 나오는 EPS 가이던스 정도를 가지고 주가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는 시기인데 이번은 특이하게도 사실은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 시작 시즌에 들어왔는데 불구하고 모멘텀이 거의 증시가 좌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예전의 과정과는 좀 다르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은 뭔가 시장이 어떻게 보면 뒤쪽에 노림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차트를 잠깐 보면 이제 좀 그 예상이 되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던 미국의 예상치 기업은 81.6%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뭐 70% 이상은 요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번엔 조금 더 80% 넘어가 버렸거든요. 어쨌든 눈높이가 낮았다라고 해도 예상치 상회율이 컸고 예상치 하회가 18.4%였습니다. 근데 이게 주가에 반영되는 부분을 보면 예상치 상회인 주가가 0.2%밖에 안 올랐거든요. 반면에 예상치 하회인 주가는 1.7% 하락을 했고 그러면 예상치를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EPS 가이던스가 상회되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주가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반도체 종목이나 2차전지 관련된 부분 를 모멘텀으로 가는 종목을 제외하고 나면 뭐 자동차라든지 기계, 방산, 엔터 상당히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 오히려 주가 흐름이 실적 시즌에 들어서 더 좋지 않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실적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실적이 정점론인가라는 부분을 생각해보고 향후에 EPS가 가이던스가 하향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왔던 이 섹터들은 하반기 EPS 가이던스도 사실은 상향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중심 수급이 지금은 뭔가 마음이 딴 데 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정 자체는 계속 조정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뭔가 실적 시즌보다는 조금 뒤쪽에 다른 걸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실적 시즌에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골디락스로 가는 과정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 근데 그게 이제 당하는 쪽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급락하기 때문에 이걸 견디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은
실적 베이스장입니다. 그러니까 골디락스로 가더라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가는 거지 전체 섹터가 가는 장은 아니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네, 첫 번째는 하나가 이제 경기가 침체로 간다 혹은 이제 우리가 닥터 둠이라고 얘기하는 비관론자들의 얘기에서 가장 크게 근간이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고요. 하나는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배경인데 최근에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줄었죠. 근데 내용은 물론 좋은 건 아니지만 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줄은 이유는 2년물 국채 금리는 거의 이제 금리 인상 막바지 기조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사실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움직임이 없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금 기대치라든지 현재 신용등급 강등부터 여러 가지 나왔던 금리라 변동성을 줄 수 있는 요인에 의해서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가 올라오면서 2년물 국채 금리의 간격이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거냐라고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원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준 게 제대로 준 거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장단기 금리 역전차 자체가 그렇게 합리적인 수준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경기가 침체로 가기 때문에 10년물 국채 금리가 경기 비관론으로 해서 하향하면서 금리 역전차가 난 게 아니라 워낙 금리 인상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2년물 국채 금리가 단기 급등하면서 금리 역전차가 더 심화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장단기 금리 역전차 자체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금리 역전차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좁혀지는 과정도 비합리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합리적으로 출발해서 비합리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라는 과정으로 본다면 어쨌든 최근에 나왔던 이 부분이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축소된다는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하나의 우리가 골디락스라고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정들이 알게 모르게 하나씩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 역전차 축소되고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ISM 제조업 지수에서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 요 차가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체되긴 했지만 이 신규 주문과 재고 스프레드 추이는 영선 위로 이제 올라섰고요. ISM 제조업 지수는 아직까지는 하락 각도가 좀 줄어들면서 미적거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본다면 보통 선행성을 가지는 쪽에서 턴하면 하락은 최소한 좀 저지되는 경향이 과거에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선행 지표가 돌아섰기 때문에 ISM 제조업 지표도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본다면 전반적으로 지금이 어떤 실현의 과정이고 조정의 과정이고 그 내용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나스닥 특별 리밸런싱부터 최근에 신용등급 강등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이어졌는데 이 과정이 조정도 야기하지만 우리가 좀 거시적으로 본다면 골디락스의 전조 단계에서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또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조정을 상당히 이제 아프긴 하지만 분명히 활용해야 될 가치가 있고 이걸 활용해서 뒤쪽에 우리가 좀 많은 기회 요인을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서서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대응도 우리가 지금 뜨거운 죽이라고 표현했었던 빅테크 기업들의 과열이 지금 식어가는 과정이지만 어쨌든 다시금 그 죽이 제일 뭔가 투자에 있어서 우리에게 많은 수익을 앞으로도 안겨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이 조정 보인다고 해서 무서워. 나는 그럼 약간 가치주 쪽으로 가야지 보다는 계속 성장 쪽에 투자를 유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기조이신 거죠? 그렇죠. 전체적으로는 그렇는데 아까 제 서두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뜨거운 죽이 지금 이제 식히는 과정에서 빅테크 기업들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고 네. 차가운 죽이 데우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다우 지수를 보시면 경기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보더라도 그동안 굉장히 낙폭이 컸던 경기 민감주들, 여행, 항공, 뭐 화장품 이런 쪽에서의 공매도 판매가 적극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공매도 판매에서 그 종목들이 지금은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정의 과정이 현재로서는 뜨거운 주기 식히는 과정과 차가운 주기 데우는 과정이 교차되면서 뭔가 이게 증시가 좀 착시 현상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의 금리 인상 중단 시기와 금리 인하 전까지 혹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일드 리세션 상에서의 주도 섹터를 검증해 보면 80% 이상 확률이 IT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바뀌지 않는 부분이다 본다면 그럼 지금은 이제 제가 실현의 과정이다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결국은
이 빅테크 기업들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을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구조적으로 내려가는 거는 감안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쯤 다시 그 골디락스 부분이 장세에 반영될까라고 본다면 제가 오늘 그 2분기 실적 시즌에 왜 반영되지 않냐라는 부분을 보여드렸던 이유가 결국은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부터 이 골디락스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예상을 좀 해보면 이 골디락스 자체를 이끌 수 있는 빅테크 기업의 선두가 섰던 부분을 봐도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가 EPS가 대거 상향되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의 불을 지폈거든요. 그러면 2분기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시점과 이 엔비디아의 교차되는 시점을 보면 8월 23일, 우리 시각으로는 8월 24일 날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거의 빅테크 기업 실적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면 어떻게 보면 시작도 엔비디아로 했고 마무리가 엔비디아에 소전해 된다면 재차 골디락스 장세가 예상되는 시점은 결국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라고 좀 보시는 게 타당할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지금부터 8월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까지 요 기간 동안 어떻게 잘 방어를 할 거냐라는 부분을 우리 투자자분들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예를 들어 빅테크 기업 비중을 조금 줄였다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비중을 늘려간다든지 이런 식의 비중 조절 전략이나 빅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되겠죠. 단기적으로는 뭐 비중 조절이 가능하겠지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그냥 지켜봐야겠네요.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가능하면 최근 이 단기 변동성에 대응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보지 마시라. 네, 보지 마시라고. 내가 어쨌든 이 우리가 크게 보면 만약에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에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만약에 오버슈팅으로 그대로 가버렸으면 오버슈팅 이후에 3분기나 4분기 중에서 이제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시점에 주가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았는데 오히려 그게 지금 상태에서 조정을 먼저 막고 넘어가 버리면 경기 침체 관련된 하락보다는 골디락스가 우선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3분기, 4분기 길게 보면 내년 1분기까지는 오히려 지금 조정 이후에 좋은 시절을 좀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장기 투자자 같은 분들이라면 다 지금 현재 나오는 단기 변동성은 저는 좀 무시를 하시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 변동성으로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나는 이제 이 정도의 수익으로 만족하고 이제 빅테크 종목들은 좀 정리해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은 사실 저희 어제도 문담중 수석도 그렇고 우리 이재한 대표도 그렇고 계속 이제 시장의 투자를 어디에 비중을 많이 둬야 하나라는 얘기를 했을 때는 상반기에도 좋았던 기업들, 특히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하반기에도 그 주도를 잃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좀 여러분의 흔들리는 혹은 불안감을 갖고 있는 마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심층 인터뷰 함께 이어갔고요. ISL 이지환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